여러분, 페이지는 164페이지 편의점 욕망을 검색하는 도시의 야경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점이라는 공간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편의점이라는 곳은 편리하게 여러분들이 필요한 물건들을 구매하는 그런 공간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미 친숙한 공간으로 생각되는 곳일 거예요. 근데 제목이 욕망을 검색하는 도시의 야경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현대인의 어떤 욕망을 검색한다라는 뜻으로 이런 제목을 사용했을까요? 자, 그리고 도시의 야경꾼이라는 표현도 재밌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야경꾼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밤에 치안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야경꾼이라고 보통 부르잖아요. 그럼 편의점이 왜 이런 야경꾼의 역할까지 하고 있는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항상 독서를 할 때 제목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자를 보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 저자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김찬호라는 분이고 사회학자입니다. 사람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공동체 삶에 대한 글을 주로 집필한 분이라고 볼 수 있네요. 그럼 이 편의점이라는 공간도 사회학적인 관점으로 얘기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글에서 알고 싶은 내용을 질문해 보자. 이 부분 보기 전에 옆에 읽기 전에 한번 볼게요. 이 글은 현대 도시문화 편의점의 관련성을 설명한 글이다. 이 글에 나타난 도시문화의 특성을 비판적으로 이해하며 읽어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현대 도시문화 편의점의 관련성을 설명한 글 밑줄 한번 쳐볼게요. 자,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도시문화의 특성, 그리고 편의점의 특성이 뭔가 관련성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 읽기 전 질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목에서 욕망을 검색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아까 전에 했던 질문과 비슷한 질문이에요. 편의점을 야경꾼에 비유한 이유는 무엇일까? 아무래도 편의점이라는 공간 자체가 24시간 불을 밝히고 있는 공간이니까 야경꾼에 빗대어 표현했다라고 짐작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나는 주로 언제 편의점을 이용하고 편의점에서 어떤 물건을 구입하는가? 선생님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저녁에 출출할 때 삼각김밥 또는 뭐 음료수 이런 거 구매하려고 편의점을 많이 가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처음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전체 구성을 보면 이걸 설명문이라고 했습니다. 편의점의 출현과 급속한 성장, 그리고 중간 부분에 편의점의 성장 비결, 편의점 성장의 이면, 자, 끝에 편의점의 두 얼굴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이 글은 편의점이란 공간을 좀 비판적으로 바라본 것 같습니다. 편의점의 특성에서 드러나는 어떤 편의점의 장점, 그리고 편의점이 가지고 있는 단점까지 얘기하는 글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처음 부분. 자, 편의점의 출현과 급속한 성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자, 옛날에는 편의점이라는 공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자, 구멍가게, 아주 옛날엔 구멍가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는,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 슈퍼마켓, 그리고 요새는 사실 편의점이 가장 우리 주변에 많이 보이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구멍가게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구멍가게 여러분들 뭐 시골 할아버지 집이나 할머니 집에 가면 아직도 이렇게 작은 구멍가게 보이는 데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구멍가게들이 옛날에 비해서 많이 사라졌죠. 그래서 보통 슈퍼마켓이라는 공간으로 많이 이동했습니다. 자, 슈퍼마켓 같은 경우에는 뭐 할인을 구멍가게보다는 훨씬 많이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리고 이 슈퍼마켓보다 훨씬 소규모로 하는 미니 슈퍼라는 그런 공간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시골 가면 아직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슈퍼마켓보다 훨씬 더 대형 기업이 유통을 하고 있는 이마트나 홈플러스 같은 대형 할인점. 사실은 요새는 이런 슈퍼마켓보다는 구멍가게보다는 대형 할인점이 훨씬 더 여러분 주변에 더 많죠. 근데 이런 대형 할인점과 다른 장점이 편의점이라는 공간에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편의점 이용객들이 많은 거겠죠. 자, 그러면 처음 글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구멍가게라는 곳이 있었다. 예전에 동네 어귀마다 구멍가게 가게가 들어서 있던 모습은 기성세대에게 매우 친숙한 풍경이다. 구멍가게는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장소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사귐이 이루어지고 이런저런 소식이나 소문들이 모여들고 퍼져나가는 중심지였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구멍가게가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다. 슈퍼마켓이 그 자리에 들어서 규모와 가격으로 세력을 확장했고 그 슈퍼마켓마저 얼마 전부터는 대형 할인점에 밀려나고 있다. 슈퍼마켓은 더는 슈퍼하지 않다. 하기야 아예 미니 슈퍼라는 기묘한 합성어가 일찌감치 등장하지 않았던가. 구멍가게와 슈퍼마켓이 대형 할인점에 위협당하는 가운데 동네마다 속속 들어선 소형 매장이 있으니 바로 24시간 편의점이다. 1927년 미국에서 생겨나 1989년 한국에 첫 선을 본 편의점은 그동안 그 규모가 급속하게 신장하여 2006년 전국의 편의점 수는 1만 개를 돌파했고 전체 매출액은 4조 6천억 원으로 매년 10% 이상씩 늘어났다. 이렇듯 놀라운 성장의 비결은 무엇인가? 그 경쟁력은 우선 24시간이라는 영업시간 때문이다. 매출이 가장 높은 시간대. 자, 164페이지인데 일단 여기부터 끊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구멍가게라는 공간이 일단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동네 어귀마다 구멍가게가 들어서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구멍가게는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장소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사귐이 이루어지고 이런저런 소식이나 소문들이 모여들고 퍼져나가는 중심지였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구멍가게는 기본적으로 작은 마을에 하나 정도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모두 이용하는 그런 공간이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교의 공간이기도 했고 동네에 드나드는 그런 소문들이 퍼져나가는 그런 중심지였다고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현대인들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매력적인 공간이라고 볼 수는 없단 말이에요. 현대인들은 기본적으로 특히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사고 파는 목적으로 가게에 가는 거지 어떤 소통의 공간, 특히 뭐 뒷소문이 나고 드는 그런 소통의 공간으로 가게를 이용하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멍가게라는 게 그렇게 지금으로 따지면 인기 있는 공간은 아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살 수 있는 슈퍼마켓이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슈퍼마켓 같은 경우도 사실 대기업이 아닌 대형 할인점에 어느 순간부터 밀려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 구멍가게 슈퍼마켓의 몰락과 대형 할인점의 성장. 자, 이 바탕으로 바로 편의점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편의점이 등장했어요. 자, 이 편의점이라는 거는 급속하게 신장하여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거예요. 2006년 전국의 편의점 수는 1만 개를 돌파했고 전체 매출액은 4조 6천억 원이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편의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주변에 편의점을 생각을 하더라도 우리 학교 앞에 하나 있잖아요. 그리고 동네 블럭에 하나씩은 편의점이 다 있습니다. 뭐 CU든 뭐 GS든 요새 편의점은 그냥 동네에 지나가면 웬만하면 편의점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솔직히 대형 할인점이 더 매력적일 때도 많고 슈퍼마켓이 더 매력적일 때도 많은데 이렇게 편의점이 성장한 비결은 무엇일까? 자, 일단은 독서할 때 질문이 나온다는 거, 독자의 호기심이나 궁금증을 유발하는 목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누구든 궁금해하겠죠. 편의점이 지금 몇 년 상간에 이렇게 급속하게 성장한 이유가 무엇일까? 자, 그러면 이 편의점의 매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24시간 영업시간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도시인들은 야행성입니다. 여러분들도 무슨 뜻인지 다 알겠죠? 자, 새벽이 돼도 활발하게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슈퍼마켓이든 대형 할인점이든 뭐 10시, 9시 이쯤 되면 다 닫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편의점은 24시간 영업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 필요한 순간에 이용할 수 있다는 거. 이게 가장 편의점의 큰 매력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가장 높은 시간대 매출 보기 전에 164페이지 왼편의 날개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왼편에 구멍가게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장소가 아닌 까닭은 무엇인가? 요거 164페이지 세 번째 줄에도 한번 얘기를 했어요. 예전에 구멍가게는 사람들 사이에 사귐이 이루어지고 소식이나 소문들이 모여들고 퍼져나가는 소통의 구실도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것들이 편의점이라는 공간과 굉장히 큰 차이점을 드러내는 부분이죠. 자, 구멍가게, 슈퍼마켓, 편의점 이런 것들도 특징 처음 부분에 나왔던 거니까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면 좋겠죠? 구멍가게 특성, 그리고 슈퍼마켓, 그리고 편의점 이 중간에 대형 할인점도 들어가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소비시설이 변천됐고 그 특징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문제는 편의점이 어떤 점에서 장점이 있냐 이거 계속 보는 게 좋겠죠? 자, 일단은 밤 8시부터 자정까지 가장 많이 사용한대요. 자, 도시인들의 기가 시간이 늦고 심야 활동이 많기 때문에 편의점의 24시간 이용이라는 게 굉장히 큰 매력이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도 드러나요. 왜 편의점 많이 이용하는가? 편의점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품목이 우유와 삼각김밥이래요. 우유와 삼각김밥. 자, 그러면 조금 읽어볼게요. 첫 번째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편의점의 성장은 도시인들의 생활 양식 변화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 도시인들은 기가 시간이 점점 늦어질 뿐 아니라 집에 와서도 밤늦게까지 이런저런 일을 하거나 텔레비전을 본다. 특히 최근에는 인터넷 때문에 잠자는 시간이 더 줄어든다. 이러한 생활의 변화는 편의점의 신장과 관련된다. 편의점에서는 가장 많이 팔리는 품목이 우유와 삼각김밥이다. 이라는 통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심야에 출출할 때 간단하게 먹을 음식이나 일상에서 소소하게 필요한 것들을 편의점에서 간편하게 조달할 수 있다. 자, 심야 시간에 먹을 수 있는 뭐 김밥, 삼각김밥, 이런 거 보통 사잖아요. 음료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손쉽게 우리가 구매할 수 있다는 게 편의점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즉, 우리들의 생활 패턴에 맞춘 24시간 영업이라는 게 가장 큰 편의점의 장점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편의점은 주로 인구가 밀집한 지역에 있다. 매장의 넓이가 보통 25평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편의점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보통 편의점이 굉장히 큰 규모로 있는 경우에는 즉석식품을 판매한다거나 아니면 음료수를 판매한다거나 아니면 좀 먹을 수 있게 테이블들이 많이 있는 경우 평수가 큰 거지 일반적으로는 거의 25평 정도의 크기입니다. 자, 그 안에 진열된 물건은 무려 1,200에서 2,000여 종에 이른다. 물건뿐만 아니라 공공요금 수납, 택배, 휴대전화 충전, 팩스, 꽃배달 주문, 공양 입장권 예매 발권, DVD 대여, 보험 상품 판매, 우편 대행, 디지털 사진 인화 등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한 그 안에서 컵라면을 먹을 수 있도록 탁자 끓는 물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는 한국의 편의점에서만 볼 수 있는 특징이다. 이렇듯 편의점은 집 근처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제한이나 서비스를 당장 충족할 수 있는 매장으로서 백화점, 대형 할인점 등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틈새 시장을 잘 개척해온 것이다. 여러분들 이거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일단은 편의점은 기본적으로 물건 판매를 많이 합니다. 근데 특이한 거는 서비스 품목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로또를 판매한다거나 아니면 휴대전화 충전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택배를 해준다는 거나 뭐 우편 대행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기능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거 말고 더 서비스를 확장한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뭐 꽃배달 주문이라거나 공연 입장권 예매 발매, DVD 대행, 보험 상품 판매, 디지털 사진이나 이런 것들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좀 찾아봤는데 사진이나 팩스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많이 편의점에서 서비스를 하는 것 같고 DVD 대여, 이런 보험 상품 판매 이런 것들은 그렇게 대중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서비스 품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슈퍼마켓, 일반적인 대형마트나 슈퍼마켓에서 보기 힘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점, 이런 점이 편의점이 가지고 있는 어떤 편의성, 매력의 또 하나의 요소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요소는 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컵라면을 먹을 수 있다라는 거.
자, 편의점은 간단한 식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학원을 가야 돼. 학원을 가기 전에 내가 아주 빠르게 10분 안에 뭔가 배를 채울 수 있는 거를 먹고 싶다라고 한다면 100% 아마 주변에 편의점을 찾아볼 거예요. 그만큼 간편하게 우리가 뭔가 배를 채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편의점이 접근성이 좋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편의점이 우리에게 굉장히 매력이 있는 공간인 것 같기는 해요. 자, 그게 바로 백화점이나 대형 할인점 등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틈새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틈새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자, 고객의 필요를 바로 충족하는 그 편의성, 그게 바로 편의점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편의점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넘어가 봅시다. 자, 그러면 궁금한 부분이 하나 생기게 되는 거죠. 165페이지의 17번째 줄이야. 자, 큰 창구가 없는 편의점에 그렇게 많은 물건을 갖출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판매와 재고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판매 정보 통합 관리 시스템, 그리고 그 자료에 근거해 하루에 한두 번씩 순회하면서 가맹점마다 볼펜 몇 자루, 라면 몇 개 하는 식으로 완전히 맞춤형으로 공급해주는 배송 시스템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전국 가맹점을 관리하는 본사가 상품을 일괄 구매하여 유통하는 규모의 경제, 그리고 각 동네에 깊숙하게 파고들어 주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섬세하고도 신속하게 제공해주는 유연한 전략이 맞물린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구멍가게나 슈퍼마켓, 백화점, 대형 할인점, 그리고 홈쇼핑과도 겨룰 수 있는 경쟁력의 원천은 바로 거기에 있다. 편의점의 또 한 가지 차별성은 매장의 디자인에도 있다. 우선 조명이 환하다. 천장을 잘 보라. 형광등이 빼곡하게 걸려있고 대낮에도 환하게 켜져 있어 그 어느 공간보다도 밝다. 밤이 되면 그 밝음은 일종의 화려함으로도 느껴진다. 우리는 편의점에 들어설 때 다소 신선하고 활기찬 시공간을 경험한다. 이렇게 빛의 밝기를 높이는 것은 소비 욕구를 자극하는 고전적인 수법으로 백화점의 진열장에서 그 극치를 이루지만 편의점은 그러한 비일상성을 일상 가까이 끌어들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 일단은 좀 넘겨서까지 읽었는데요. 그러면 하나하나씩 봅시다. 자, 그러면 이 편의점이라는 게 굉장히 편의성이 큰 공간이다. 이용하기 편하다까지 지금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많은 물건을 이렇게 실시간으로 갖출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묻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판매 정보 통합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 하면 편의점에서 물건 재고 보유 상황이나 필요한 물건들을 그때그때 확인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매일매일 그 편의점 알바생이나 아니면 그 가게 주인이 발주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 즉시 필요한 물건을 파악하고 그거를 주문을 해서 가지고 와줍니다. 이런 것들을 판매 정보 통합 관리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편의점의 핵심적인 물품 관리 방법이에요. 자, 이런 자료에 근거해서 하루에 한두 번씩 순회하면서 맞춤형으로 공급해주는 배송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보면 편의점, 이마트 편의점이든 아니면 GS든 어쨌든 대기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사가 상품을 일괄 구매한 다음에 발주를 넣으면 그때그때 배송해 주기 때문에 필요한 물품이 그때그때 항상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규모의 경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를 갖출 수 있었던 게 바로 규모의 경제 때문이에요. 규모의 경제라는 게 뭐냐 하면 일단 본사가 상품을 한꺼번에 엄청나게 많이 구매를 해놔요. 그런 다음에 가맹점에서 우리 예를 들어 라면 A 라면이라는 게 많이 나가서 이게 부족해요 라고 하면 바로바로 배송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편의점 자체는 규모가 작다라고 볼 수 있지만 전체 편의점을 통괄해서 관리하는 거는 꽤나 규모가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유연화 전략이라는 거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다양한 재화 서비스를 갖출 수 있던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유연화 전략이라는 건데, 예를 들어 주민들이 생활에 필요한 물품이 동네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예를 들어 A 물품이라는 게 필요하다. 그럼 신속하게 조사해서 거기에 맞는 물건들을 갖다 주는 거죠. 이게 바로 유연화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주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섬세하고 신속하게 제공해 주는 거. 이게 바로 유연화 전략입니다. 자, 이게 바로 기존의 구멍가게나 슈퍼마켓, 백화점, 대형 할인점, 그리고 홈쇼핑과도 겨룰 수 있는 경쟁력의 원천이라는 거죠. 그때 필요한 수요에 맞게 물건을 공급해 주는 거. 이게 바로 규모의 경제, 유연화 전략을 통한 편의점의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도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재밌는 게 매장의 디자인에도 편의점이 가지고 있는 강점 또는 차별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봅니다. 자, 이거는 선생님도 이 글을 읽고 한번 생각을 해본 건데, 그 밤에 편의점이 많은 길거리를 돌아다니면 우리가 뭔가 안전하다라고 느끼는 그런 기분이 있잖아요. 일단 편의점은 거의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안에 있는 공간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되어 있고 굉장히 밝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사람들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라는 거죠. 빛의 밝기를 높이는 것은 소비 욕구를 자극하는 고전적인 수법 맞아요. 편의점 조명의 하나인 이유도 소비자의 욕구를 자극하는 거고, 예를 들어 그 정육점의 빨간 조명 이런 것들도 사실 고객의 그 소비 욕구를 자극하는 그런 고전적인 방법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편의점도 고객들이 들어오고 싶게 만드는 그런 공간으로 밝은 빛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요거 넘어가기 전에 165페이지 오른편의 날개 문제 한번 볼게요. 규모의 경제와 유연한 전략이 무엇인지 말해보자. 아까 전에 밑줄 그어서 얘기할 때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요거 날개 문제는 꼭 적어봅시다. 규모의 경제란 본사가 상품을 일괄 구매하여 가맹점에게 배송하는 방식. 유연한 전략이라는 거는 주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섬세하고 신속하게 제공해주는 방식. 요거는 밑줄을 끊고 화살표를 해주든지 아니면 적어주든지 표시를 하고 좀 넘어가 주세요. 자, 그럼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몇 페이지 하냐 하면 166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읽어 볼게요. 자, 물건을 진열하는데도 불빛이 어떤 각도로 반사되어야 소비자에게 부담되지 않으면서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킬지를 면밀하게 계산하고 조명과 선반의 위치를 규격하여 놓고 있다. 이렇듯 밝은 실내 분위기는 진열된 상품들을 빛나게 할 뿐만 아니라 드나드는 일들을 안심시키는 효과도 있다. 여성들도 심야에 아무런 망설임 없이 편의점에 들어갈 수 있고, 낯선 손님들이 옆에 있어도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은 구석구석을 환하게 비추는 불빛 덕분이다. 그리고 투명 유리를 통해 바깥에서 내부를 훤히 들여다볼 수 있어 더욱 안심된다. 또한 도난 방지용으로 설치된 블록 거울을 통해 계산대 직원의 시선이 매장 내에 들어미칠 수 있는 구조도 고객을 안심시킨다. 흥미로운 것은 그 밝은 불빛이 매장 바깥으로도 뻗어나가 어두운 도시의 오아시스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이는 지역의 치안에 도움이 된다. 실제로 일본의 어떤 편의점에는 아이들과 녀석의 110번, 한국의 112번 점포라는 안내문이 창문에 붙어 있고, 천장이나 간판 옆에 경광등을 설치하여 비상시에 사이렌을 울린다. 위험에 처하거나 다급한 일이 있을 때 누구든지 편의점에 도움을 청할 수 있어 말하자면 파출소의 역할까지 겸하는 셈이다. 자, 아까 전에 그 밝은 편의점의 그 조명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자, 이런 편의점의 밝은 조명이 일단 첫 번째, 상품을 빛나게 하는 게 첫 번째예요. 편의점의 물건들이 이렇게 조명이 빛나고 있으면 아무래도 소비 욕구가 들겠죠. 자, 그런데 두 번째로 드나드는 이들을 안심시키는 효과도 있다라는 거야. 야밤에 24시간 동안 밝게 켜져 있는 그 불빛이 사람들을 안심되게 만든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불빛 때문에, 그리고 이 투명 유리에서 나오는 그 불빛 때문에 사람들이 안심된다라는 거야.
또한 도난 방지용으로 설치된 블록거울을 통해 계산대 직원의 시선이 매장 내에 두루 미칠 수 있는 구조도 고객을 안심시킨다. 보면 편의점에 가면 이렇게 블록거울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 편의점 내부 구조를 조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계산대 직원이 볼 수 있고 매장에 두루 시선이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고객 입장에서는 안심되는 기분이 든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듯 차별화된 디자인과 밝은 조명으로 구매 욕구를 자극하고 고객의 안전까지 도모한다라는 점에서 편의점이 도움이 된다라는 거야. 자, 실제로 이 편의점 같은 경우에 비상시에 사이렌을 울릴 수 있는 장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라면 파출소까지 우리가 가지 못하는 상황, 내가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파출소까지 못 가는 상황에서 얼마든지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까지 우리가 편의점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166페이지 날개 문제 한번 봅시다. 편의점의 밝은 불빛은 소비자들에게 어떤 인식을 심어주는가? 자, 요거는 우리가 밑줄 쳐서 표시를 해도 되는 거고 적어도 될 것 같아요. 진열된 상품을 빛나게 하여 소비 욕구를 자극한다. 이거 얘기했어요. 편의점 내부 및 외부까지 밝게 하여 손님들을 안심시켜주고 이런 기능들을 해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편의점의 성장 비결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첫 번째, 24시간 영업시간이라는 점. 기가 시간이 늦고 밤늦게까지 활동하는 도시 내 생활 양식 변화와 밀접하게 맞물려서 24시간 영업을 하는 거고, 심야에 간단하게 먹을 음식, 뭐 삼각김밥 같은 거 일상용품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구매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편의점의 성장 비결이었어요. 그리고 위치상으로도 주로 인구가 밀집한 지역에 있어요. 그리고 집 근처에서 필요한 제한한 서비스를 그때그때 충족할 수 있는 보통 편의점 같은 경우에 집 앞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죠. 자, 서비스 측면에서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어요. 아주 좁은 공간이지만 다양한 물건을 배치하고 있고 물건 판매 외에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백화점, 대형 할인장 등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틈새 시장을 개척하는 그런 서비스들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 뭐 예를 들어 팩스를 보낸다거나 휴대폰 그 배터리 충전이라거나 이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규모의 경제와 유연화 전략 이것도 얘기를 했죠. 판매 정보 통합 관리 시스템과 배송 시스템을 활용하여 본사에서 상품을 각 지점에 맞춤형으로 공급하는데 그거를 규모의 경제 유연화 전략으로 설명했죠. 자, 마지막으로 매장 디자인도 얘기했어. 환한 조명으로 소비 욕구를 자극하고 심야에 드나드는 손님을 안심시켜 치안에도 도움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여기까지 보면 우리가 활동 1-1번 그리고 활동 1-2번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170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일단은 요거 답은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데 일단 여러분들 이거 보기 전에 170페이지에 넘어가서 빈칸 한번 채워본 다음에 문제 답 확인하세요. 자, 1-1번 문제 한번 볼게요. 편의점 욕망을 검색하는 도시의 야경꾼을 읽고 다음 활동을 해보자라고 하고 있는데 자, 첫 번째, 이 글에 나타난 소비시설의 변천을 정리해보자라고 했어요. 자, 근데 이거 솔직히 빈칸 채우기 쉬우니까 그냥 얘기할게. 구멍가게에서 슈퍼마켓, 대형 할인점, 편의점으로 변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되는 거는 이 변화 요인이야. 왜 슈퍼마켓, 대형 할인점에서 편의점으로 소비시설의 변천, 그러니까 편의점의 이용이 늘어났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글을 읽고 한번 확인해서 적어 보도록 합시다. 자, 1-2번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글에서는 편의점이 급속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다양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본문을 참고하여 이를 정리해보자라고 하고 있는데 자, 시간 24시간 영업이라는 것이 장점이다. 이거는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나머지 위치, 관리 방식, 디자인 근거로 여러분들이 급속히 성장할 수 있었던 다양한 배경을 한번 찾아서 적어보세요. 요거는 마찬가지로 거의 발췌해서 확인해 보는 거기 때문에 PPT를 참고해도 되고 이 글을 웬만하면 참고해서 적어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1차 시 활동을 마무리해 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은 다음 시간에는
166페이지, 167페이지, 168페이지, 169페이지까지 마무리하고 2번에 1번, 2번, 3번 문제까지 즉 171페이지까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점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 일단 이런 것들에 집중해서 여러분들 필기 다 깔끔하게 마무리해 줬으면 좋겠고요. 활동도 이거 답부터 먼저 보고 적지 말고 여러분들이 직접 꼭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수업은 이걸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집에 있으면 아무래도 잠도 많이 오고 하기 싫은 기분도 많이 들겠지만 이제 이번 주에 수능이 있잖아요. 수능 끝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진짜 예비 고3 조금 있으면 고3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냥 누워있지 말고 이제부터 나는 고3이다 라고 생각하고 조금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수업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